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6월에서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7월에 FOMC 회의에서 또 75bp를 올리겠다는 계획이 조금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2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수요일과 또 목요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의 청문회를 조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장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죠. 변동폭이 너무나도 큰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변동폭이 뭐 토요일 같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뭐 바닥을 찍었다가 갑자기 일요일에 그 바닥 찍은 것만큼 다시 회복을 하면서 또 올라와 주는 모습. 결과론적으로는 바닥을 찍긴 찍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대로 봤을 때는 똑같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왜 그렇냐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현재 이 제기된 악재들이 하나도 해소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 해소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다 할 상승을 위한 원동력이 약간 좀 부족해진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예컨을 하건데 아마 지금 시장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만족할 만한 엄청난 상승을 이끌면서 우상향을 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차츰차츰 상승에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 지금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시장이다.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롬 파월에 좀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을 좀 물가를 잡겠다, 뭐 이런 좀 목표 달성에 대한 좀 의지를 좀 드러내면서 나스닥은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좀 디커플링 되면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 디커플링 이게 아니죠. 반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또 지지를 잘 받아주던 이제 비트코인 뭐 20K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회복해서 지금 거의 뭐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좀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앞에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역시 시장의 우상향을 바로 믿고 그대로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뒤에 여러 가지 좀 준비들 자료들 많이 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나스닥과 조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코인가드님께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투더골드문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솔랜드죠. 솔라나 플랫폼에서 만든 디파이 대출 플랫폼 솔랜드에서 규모가 큰 이용자들의 청산을 장외 거래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 BIS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오지스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죠. 오지스가 리플 전용 브릿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3개 네트워크에서 리플 전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더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과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함께 시장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건데요. 오늘 바로 썰전의 주제는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비트코인이 현 상황이 어떻게 좀 가고 있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런 공식들 우리가 반감기를 지나오면서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고점인
이제 20K 부분을 좀 이제 이탈을 했죠. 뭐 이게 이탈하면 안 되는 좀 수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제 전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지지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반감기를 넘어가면서 이런 공식이 이번에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전 고점에서 다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자, 이번은 좀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 자, 이런 상황에 많은 패닉세들이 나온 것 같아요. 투자자들 좀 많이 좀 무서워하고 뭐 공포에 좀 질려서 가진 코인들 막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와서 뭐 17.5K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도 이제 RSI도 지금 현재 상당히 과매도 부근이죠. 뭐 어떻게 보면 매수를 당장 해도 나쁘지 않을 뭐 보조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떻게든 그래도 좀 올라와서 지금 현재 20K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어김없이 그냥 뚫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K를 이제 지지를 하냐 마냐에 또 여러 좀 전문가들이나 뭐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저항 구간이 이제 22K를 좀 뚫고 올라와서 좀 안착을 해야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상승장을 좀 볼 수 있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 뭐 호재, 악재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뉴스를 가지고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코인한수 전문가님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코인한수님께서 덧붙여 주세요. 네, 뭐 일단 비트코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제 아나운서님이 앞에 간단히 요약을 할 때 이제 국제결제은행 관련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또 더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뭐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구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이제 국제결제은행 산하에는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노베이션 허브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 안에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과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좀 예측이 많이 있어요. 그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이제 루나 사태로 많이 불거진 내용들이 있죠.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더해서 디파이 내용들도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평가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분석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 평가가 어려운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주식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미규제 기업들의 뭐 이제 스스로의 자산 담보나 그다음에 거래량, 시가총액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한 거를 보고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의 내역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무수하게 많이 내용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평가가 쉬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평가가 어려웠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쉬운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루나를 뭐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제 위믹스 달러가 많이 이야기가 되죠.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위믹스 달러를 만들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불안을 하시냐면, 일단은 이 기업들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나 내가 이거 담보로 이 코인을 맡겼는데 맡긴 금액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위믹스 달러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내가 $10,000만큼의 뭐 암호화폐나 그 다음에 테라를 예치를 하면 그럼 $10,000만큼의 위믹스 달러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00가 예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10,000가 예치된 거를 쌓여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얘들이 $10,000만큼의 위믹스 달러를
해냈구나. 근데 이게 $10,000가 줄고 뭐 $5,000가 됐어요. 그러면은 $5,000만큼의 이 위믹스 달러가 배출이 돼 있어야 되고 뭐 5,000개는 뭐 소각을 한다라는 등의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테라만큼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뭐 위메이드 측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위믹스 달러의 이 담보 유동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히 나온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도 이걸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죠. 근데 결국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똑같은 상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국제결제은행이 기업의 뭐 데이터와 솔루션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본화, 뭐 경제활동,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리스크도 또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인가드님. 지금 뭐 유믹스 이런 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우리가 코인 개개인의 그런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건 이런 코인들의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 거시적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 상황을 먼저 보시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크립토 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지금 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인 이제 폴 크루그맨 이름도 어려운데 자,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완만한 좀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상승이 나오는 그 과정이 하락폭이 너무 컸는데 그 큰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는 어떤 뭐 히스토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를 지금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이에 좀 흥미로운 좀 유사점들이 많지만 뭐 주 역사를 보면은 뭐 우리가 닷컴 버블과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 간에 좀 뭐 대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 지금 미국이 또 우리 뭐 코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인프라를 좀 사업이 참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인프라 참 잘 돼 있습니다. 어디 뭐 지하철을 타나 뭐 땅에 이런들 뭐 도로 깔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정도를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참 인프라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뭐 도로 같은 걸 보다도 많이 깨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현재 인프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뭐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뭐 하나로 뭐 1,550조 원의 규모의 인프라 사업도 지금 현재 삐걱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인프라 건설 비용이 좀 폭등한 거,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공급망 문제와 뭐 자재 이런 것들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론은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좀 해결이 돼야 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민들도 많이 힘듭니다. 뭐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막 투자를 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 안 좋은 점 우리가 코인 시장 지금 좀 잘 봐야 되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통틀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코인 선수님께서 다른 악재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다른 악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심화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리랑카를 좀 예를 들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 사는 국가, 신흥국이라고 하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좀 넘어서 이제는 좀 강대국으로 가는 강대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신흥국 아직 이제 개발도상국이 전에 아직 좀 그냥 막말로 해서 좀 아직 부족한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의 원조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잘 살면 저희는 이제 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강대국도 지금 힘들어하는 실정에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강대국의 원조를 받아서 어떻게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강대국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의 경제가 뭐 성장세 둔화, 그다음에 물가는 저희보다 배로 치솟는 모습, 그리고 금리 인상도 뭐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이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남들은 더 큰 이 악영향에 좀 갇혀 있다,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제 뭐 성장세 둔화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한국, 미국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내용들이죠. 들어와야 될 뭐 수출량이나 수입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해소하기도 바쁜 내용들, 뭐 특히 이제 밀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서 자급 보급률이 한 99%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쌀이 없어서 못 사는 정도는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밀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밀을 주식으로 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고 그 밀의 값이 또 폭등하다 보니까 내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기름값 폭등, 밀 폭등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제는 나라 안에서도 이건 정부가 잘못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우리 뭐 부채만 늘고 있다, 지금 뭐 중국에 미국에 돈 갚아야 되는데 이럴 돈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신흥국의 내용들이 미약해지고 있다. 근데 내용들이 나빠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몇 개만의 신흥국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신흥국들도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저희 미국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40%가 깨졌다라고 해요. 그만큼 대통령 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죠. 이 부분의 지지율도 의석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렇게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프랑스의 이 독선이 약간 뭐 이렇게 일타였죠. 그냥 한 사람의 강력한 라인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무너지는 내용. 그다음에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거의 정권이 갑자기 뭐 좌파에서 우파로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겪는 고초가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당장 해결될 기미가 있냐라는 건데, 당장 해결될 기미는 현저히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돼야 아무래도 숨통이 많이 트이는데,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포기할 리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 포기를 할 수 없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 의존도가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포기하고 러시아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러시아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랑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너가 최전방에서 버텨줘. 그래야 우리가 뭐라도 해줄 텐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결국엔 유럽 자체가 러시아의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유럽이 러시아에 또 굴복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도 잡히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월 FOMC 내용도 뭐 아까 75bp 올릴 내용들이 뭐 90 몇 프로가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의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은 내용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한수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또 역시나 이제 국가들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이번에 1년 7개월 만에 17,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하락에 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국가나 또 회사의 대응책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코인가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 아나운서님의 좀 질문을 답변하기 전에 지금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지난해까지 이런 갭 투자나 이런 좀 신혼집 이제 얻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주식 또는 코인 뭐 이런 가상 자산에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우리 MZ 세대 분들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산 가치 붕괴에 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영끌로 또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원리금 상환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막대한 하락을 보고 있는 뭐 국가나 회사들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엘살바도르 이제 부킬레 대통령이죠. 많이 비웃고 있어요.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을 잘못 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뭐 나라가 잘 안 돌아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래서 뭐 트위터를 가서 좀 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당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약세장이 지나가면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갈 거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차트만 보고 막 죽을 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분이 이 크립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이 직접 뭐 개발하고 비트코인과 좀 연관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그리고 좀 물량도 상당히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한 2,300개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죠? 우리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뭐 담보를 크게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산 12만 개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세력들이 이거 가만히 둘까 안 둘까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 세력들은 그걸 뭐 어떻게든 뭐 마진콜이든지 이렇게 청산을 시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이분은 그거에 다 대비를 해놨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3.5K까지 내려가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15,000달러의 큰 지지선이 있다라고 크게 견고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15,000대까지 내려갔다가 막 올라오는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걸 또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이 지금 뭐 기준 금리 뭐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막 괴롭히고 있어요. 자산 시장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막 끌어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준도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좀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릴 수만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회사들이 망하고 뭐 개인들이 파산하고 그러면 뭐 11월에 있을 뭐 중간 선거에도 바이든이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겠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 연준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우리가 호인 시장이지만 거시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코인한수님께서는 또 FOMC 금리의 호재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게 있다고요. 네네네. 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그거 제가 끊고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패드 뉴 닷 플롯이라고 이번에 6월달 FOMC가 나왔을 때 이제 연방 위원들이 어느 정도 올해 금리 인상이 목적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은데, 많은 대다수의 이제 의원들이 한 3.5 정도를 찍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75%만큼 올렸거든요. 그럼 앞으로 1.75%의 상승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러면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4번의 FOMC가 나왔어요. 7월, 9월, 11월, 12월에 FOMC가 남았고, 7월 달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99%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7월에 0.75를 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3번의 FOMC죠. 9월, 11월, 12월에 걸쳐서
1%의 상승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7월이나 뭐 9월 이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 지금 8.6이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대로 플랜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달에 걸쳐서 우리는 1%만 상승을 하면 되거든요. 뭐 0.5, 0.25, 0.25 그만큼 조금 깔끔해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좀 낮아지는 내용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내년까지 봐야 되잖아요. 당장 뭐 우리가 3.5 갔다 해서 그때부터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아니에요. 23년에 보시면 지금 이제 많은 연방의원들이 한 3.75까지는 한 번 더 올렸다가 보시는 것처럼 빠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우스 커서처럼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이런 것처럼 결국엔 내년에도 한 0.25 정도 혹은 0.5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플랜이 좀 짜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위안을 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0.5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0.75를 바로 했죠. 그래서 0.75 한 번 더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좀 웃긴 게 뭐냐면 어차피 0.75, 0.5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들은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금리 포인트가 높아지면 그만큼 빨리 내려가고요. 가격들이. 그만큼 또 금리 포인트가 다시 내려간다라면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반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오히려 0.75를 하는 게 오히려 잘 된 내용일 것이다. 그러면 9월, 11월, 12월에 걸친 이 3번 동안은 금리 인상 포인트가 낮아질 것이니까 이때 가격 상승을 또 이끌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FOMC 회의 금리 인상의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는 상황 속에서 또 코인한수님께서 호재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계속해서 부켈레 대통령과 또 마이클 세일러를 코인가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일 뭐 궁금하고 예민한 질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사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기필코 장기 투자를 저는 이제 선호를 하는 편이고, 저 역시 지금은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만이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장기 투자자들, 우리 장기적으로 홀드를 하신 분들이 지금 패닉이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았던 이런 비트코인의 물량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17.8K에서 23K까지 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패닉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비트코인 보유 수량이 거의 21년 9월 수준으로 좀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샀던 분들, 거의 한 8천만 원 부근에서 사신 분들, 지금 현재 마이너스 75%를 기록하고 있는데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장기 투자자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재 채굴자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채굴자들도 계속해서 이뤄왔던 이 채굴 기기를 막 이제 끄고 막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말씀드렸던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위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조차도 좀 항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연준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게만 또 볼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뭐 억만장자 투자자인 이제 케빈 오리얼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좀 뭐 뉴스를 하나 냈는데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중앙화 거래소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 물량이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또 우리 거래소들이 보유 중인 BTC는 뭐 거의 한 240만 개, 그래서 뭐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또 좀 대조되는 좀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자산 다각화의 중요성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코인에만 투자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코인에도 투자하고 뭐 우리 주식에도 투자하고 우리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산의 다각화를 해야 되고, 또 코인에서도 코인 한 거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여러 개에서 분산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루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루나 이런 상황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사람들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알고리즘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뭐 미리 발견한 건 아니죠. 그래도 사건이 터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들 시장이 좀 더 좋게 갈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지금 시장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는 시장인 것 같지만 이미 조금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시금 상승 여력 펼칠 수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네, 다음 저희 계속해서 코인 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